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커버드 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파생쟁이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제가 가장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커버드 콜 ETF 3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의 중요 키워드는 액티브 커버드 콜 ETF입니다. 기본적으로 디보가 있고요. 그리고 제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제피Q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디보를 강화한 버전의 441640, 그리고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 형태도 제피와 제피Q를 같이 담는 그런 구조에다가 QILD를 같이 포함한 상품인 거죠. 그러면서 DGRW라고 하는 기초자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액티브 형태의 ETF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고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ETF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또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디보랑 4416을 같이 봤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두렵다. 특히나 지금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빠지니까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 1년 동안에 9%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잘 추종했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 두 번째는 배당도 4.6%입니다. 여기에서 한 5% 정도의 배당을 더한 것이 441640의 컨셉인 거고요. 16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10년 정도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당주 중심인데 플러스 기술주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죠. 4.6%의 4.6%의 월 인컴과 성장을 같이 추구한다라는 건데 또 커버드 콜이고요. 자, 여기 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40불 중심으로 36.2불 그리고 43.3불이 52주 레인지 폭인데 가운데를 대략적으로 한 40불로 잡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8% 변동폭, 생각보다 작은 변동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커버드 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가격 변동폭과 배당을 합치면 14% 가까이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디보고요. 오른쪽에 스파이입니다. 실제 연평균 성장세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가 20년부터니까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 차트를 21년도에 좋았던 때가 16%였고요. 상대적으로 S&P는 27%였죠. 그러면서 빠질 때는 마이너스 6% 빠졌는데 이제 마이너스 19% 빠진 거죠. 스파이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고점에서 요만큼 빠져도 힘든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움직임인데 8% 상승했을 때 디보도 7% 상승했는데 배당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알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디보의 흐름입니다. 커버드 콜이 예전처럼 무조건 상승을 추정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액티브 커버드 콜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상승까지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44160이나 에미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려운 이유가 환율 때문인 건데 성장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배당이 10% 그리고 배당이 한 7.5 정도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 그런 ETF 형태입니다. 제피는 저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완벽한 형태의 커버드 콜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변동성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돈이 생기면 무조건 8%로 환원시켜준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인 건데 제피는 가격 변동폭을 한번 보시면요. 52주 레인지가 60불과 49불이니까 50불이라고 치고 55불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불 정도 움직이는 겁니다. 1년 동안의 변동폭은 가격적으로 1.28 빠졌지만 배당이 8.42니까 토탈 리턴으로 7% 정도, 많게는 10% 정도를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상장한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ETF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 보수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요. 핵심 키워드는 포트폴리오를 조합한다라는 건데 시장 변동성이 두려운 분들은 사실 미국 직투로서 제피가 가장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9불에서 63달러, 중간값이 56달러라고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변동폭인데 요거 두 개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가격 변동폭이 거의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한 종목 선정 그리고 액티브한 커버드 콜을 자유자재로 JP모건만의 기초지수 없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ETF의 형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액티브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ETF인데 보면은 고점이 63불, 저점이 49불, 그리고 현재 57불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배당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78% 한번 한 80%에서 30% 빼면 한 40% 50%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5년 동안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입니다. 연속적은 아니에요. 컨시큐티브는 아니지만 일단 배당 성장은 지속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흐름인 거죠. 섹터도 잘 분산되어 있고요. 종목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무려 125개로 지금 130 몇 개에서 좀 줄었긴 한데,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기술주와 방어주, 배당주, 뭐 전통 산업재 다 고루고루 나타나고, 테크놀로지와 헬스케어, 파이낸셜, 산업재, 그다음에 경기 순환재, 경기 방어주 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해서는 이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떨어진다, 이걸 팔고 은행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어디선가 투자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밸런스가 잘 맞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월배당으로 지급되는 거죠. 매월 초에 배당이 지급되거든요. 여러분들 배당 포트폴리오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커버드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제 보면 좀 체감적인 변동폭, 최근에 S&P를 살펴보면은 5일 동안 별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뉴스 기사 하나에 오르고 뉴스 기사 하나에 빠지고, 뭐 MIT나 아니면은 샘 울트먼이 오픈 AI CEO잖아요. 근데 보면 AI에 거품이 좀 끼어있다라고 말 한마디에 좀 빠지고 오르고 막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섭죠. 근데 실제로 5일 동안에 0.7%밖에 안 빠졌거든요.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 제피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커버드 콜이 좀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특히나 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거나 자산을 정말 지키는 것에 진심인 분들, 성장보다도 균형 잡힌 ETF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커버드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커버드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하지 않고 콜옵션을 거꾸로 엎은, 콜옵션 이게 매수고요. 콜옵션 이제 매도 아니겠습니까? 콜옵션 매수자가 이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일정 부분 상승했을 때 대박이 나는 이 구조를 보장해주면서 이 프리미엄을 미리 받는 거죠. 그러면서 프리미엄으로 시장을 방어하고 대신에 일정 부분 상승하면은 하락을 무한대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커버드콜의 장점이자 약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보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식 하나만 있는 것보다 요 프리미엄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만큼 방어되는 성격이고요. 대신에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아니고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의 매도 그래프잖아요. 방금 여기서 보여드렸던 매도 그래프가 요 그래프거든요. 근데 요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은 상승이 제한되는 건데, 이 상승을 얼마나 잘 따라오느냐, 혹은 상승을 잘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빠지진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빠지려고 하고 있고 주식이 없으면은 이게 점차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다.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 디보와 스파이의 1년 동안의 움직임을 YTD 오랫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뭐 변동폭 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토탈 리턴으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디보가 좀 유망해지는 이제 그런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ETF 중에서 커버드 콜이 은퇴 대안 혹은 이제 배당의 성격으로서 배당을 여러 형태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거나 또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 때 나오는 배당금으로 좀 약세인 ETF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방면에 쓸 수 있는데 요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특히나 이제 제가 한 달 전쯤에 다루어 드렸던 MSTY 혹은 구글의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GOOY 같은 요 대표적인 ETF가 있는데, 구글 ETF, 구글 이 합성 옵션이거든요. 합성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커버드콜 ETF 살펴보면은 JPQ가 지금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JP 같은 경우에는 410억 달러거든요. 얘는 290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JP가 큰데, 이 JP는 커버드콜을 실제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ELN이라고 해서
상대방과 스왑 계약 형태로 채권을 구성해서 이걸로 옵션을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형태다 보니까 전통적인 커버드 콜에는 분류가 안 됐지만 일단 JP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JPQ예요. 그 다음에 QILD가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미스티와 울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 MSTY나 울티 같은 것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울티는 조금 이제 좋은 컨셉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JP를 보면은 이제 주식 연계 채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80%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20% 이내로 옵션을 매도하거나 요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액티브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고 실제로 배당에 좀 집중하는 그런 인컴 ETF 형태인 거죠. 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울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해요. 실제로 계속해서 이 커버드 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흐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에 대해서 상승을 완만하게 추정하면 베스트, 더 많이 추정하면 완전 베스트. 그런데 최소한 유지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커버드 콜에서 가장 중요한 배당에 대해서 배당 지급 여력이 떨어집니다. 8패 보면은 요게 지금 JPQ고요. 조금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바로 지금 디보고요. 요게 지금 JP거든요. 요 흐름 보세요.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스티 같은 경우에는 코인과 워낙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코인의 횡방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갈리면서 또 지금 급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울티의 컨셉은 여러 가지를 합쳐놓다 보니까 변동성이 죽지만 않으면은 일단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러면서 배당까지도 잘 나오는 그런 형태인 건데 요게 문제거든요. 요게 떨어질 때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차치하고 이 MSTY는 반드시 변동성이 커질 때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커버드 콜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콜옵션 매도로 인해서 요 프리미엄만큼 올라가게 되고 상방이 제한되는 그런 형태인 건데, 예를 들면은 목표 배당률이 15%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12%도 있고 10%도 있고 타겟 커버드 콜도 있고 고정 커버드 콜도 있고 여러 가지 커버드 콜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옵션 다 똑같아요. 이건 옵션을 매도하는 형태인 건데, 옵션을 매도한다라는 의미는 이 시장이 막 올라갈 때, 그러니까 1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프리미엄 P가 100만 원이고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P는 뭐 1억, 많게는 3억 뭐 이렇게 붙는다고 치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시장이 막 불장이에요.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이 프리미엄 자체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시장이 좀 약세고 아무도 아파트를 안 사는 1억짜리 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프리미엄이 작죠. 그러니까 15%의 타겟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배당을 주는 재원 중에서 이 프리미엄 차지하는 역할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죽어버리면 이 15%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옵션이 비싸면은 옵션을 적게 팔아도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 옵션을 적게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때도 잘 따라와요.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옵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15%를 차지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이 작으니까 이걸 많이 팔아야지만 프리미엄을 많이 달성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적게 보유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또 숙명이 있어요. 숙명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슈드 기반으로 한 어떤 커버드 콜들이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또 핵심적인 부분은 상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정 수준의 주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들어가는 자산들에 대해서 뭐 자산을 팔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유지는 되고 있을 거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합성 옵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커버드 콜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그림을 연장해 보면은 여기가 변곡점들. 그러면 얘는 1로 가려고 하고 얘는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쯤 어딘가에서 형성이 될 거고요. 얘는 올라가려고 하고 얘는 요렇게 될 거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이제 둘 다 같은 방향이니까 요렇게 여기 유지될 거고, 여기까지 오면은 얘는 고정이고요. 얘는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어보면은 보시면 주식과 같은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없이 주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콜옵션 매도, 커버드 콜의 콜옵션 매도가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콜옵션 매도인데 얘는 풋옵션을 매도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풋옵션을 매도하면은 이제 풋옵션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주고 시장은 폭락할 거야라고 예측한 풋옵션쟁이들이 프리미엄을 주는 것을 받고 실제로 급락하게 되면은 손실을 물어주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선행이 될 거면서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콜옵션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주식처럼 보유하는 게 바로 이 옵션 합성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엄이 죽는다라고 하면은 배당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합성 옵션 포지션의 가장 큰 약점이 시장이 좋을 때는 돈 안 들이고 이 옵션 포지션을 구축하면은 너무 베스트인 거거든요. 지금 같이 시장이 너무 좋고 변동성도 크고 코인도 좋고 이럴 때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미스티와 그다음에 MSTU 미스티와 MSTU를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하면서 40% 이상의 수익을 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이때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였던 거죠. 너무 좋았던 시기, 변동성도 크고 시장도 오르고 그러니까 좋았던 거고 지금은 제가 그 다음에 팔고 나서 아직 못 파셨던 분들, 욕심내셨던 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프리미엄 축소화될 때는 캐파 자체가 좀 감소한다라는 거죠. 배당 여력이 줄어들고 주가도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지속된다는 가정이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배당을 너무 많이 주니까 뭐 5불인데 배당을 막 0.5불씩 주니까 이거 대략적으로 한 10번만 받으면은 내 원금 다 까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너스 개념이 될 수 있겠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더 많이 빠지고요. 배당도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버텨보자 하겠는데 계속해서 배당을 많이 주고 이제 변동성이 죽게 되면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뤄지거든요. 원금 회수 기간이. 요걸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나쁘면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디자인 된 거죠. 렉스쉐어즈나 아니면 이제 일드맥스 같은 그런 ETF의 컨셉이 그렇게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그런 ETF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시는지 모르고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이제 옵션 들어간 ETF 형태는 이제 액티브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컨셉이 나쁘면은 이제 그 미국 SEC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액티브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너무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할지 그리고 고배당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 절세 목적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과표 자체를 줄여주니까 주가는 빠지더라도 배당이 나오니까. 그래서 투자 의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는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렉스, 참 일드맥스가 이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후발 투자인 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을 추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 아니겠습니까? 빠지는 건 오케이인데 이때 이제 옵션에 대한 비중을 늘렸다 보니까 배당을 주려고 주가 상승을 좀 더디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로 들어가는 이제 컨셉을 렉스에서 최근에 내놓고 있거든요. II 붙은 것들 있잖아요. 옵션은 이제 좀 100% 매도하거나 뭐 전반적인 옵션의 매도 비중을 너무 크게 하면은 사실 상승을 좀 제한되니까 좀 적정하게 옵션을 매도하면서 상승을 잘 추종하고 하락에 대해서 좀 방어하는, 일정 부분 방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ETF가 나오고 이제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죠. 뭐 어려운 내용인데 대략적으로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옵션 시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최악으로 치닫는다? 그렇게 되면 손실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일단 뭐 훌륭한 옵션이 바로 커버드 콜인데 최소한의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못한 지연정 이렇게 유지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점차적으로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에서는 좀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좀 신경 써서 구축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검증된 ETF를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운용이 최소한 5년 이상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주가 흐름 자체가 약세 이후에 반등을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슈드 기반의 ETF들은 사실 슈드가 반등폭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 사게 되면은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흐름이 좀 있으니까 배당주를 반드시 담아야 되는 거, 혹은 채권이나 금들을 담아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시장 방어 포트폴리오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리츠 같은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